K방산 지난해 수주 잔액이 1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수출액 같은 경우는 200억 달러, 전쟁 이후 3년 동안 무려 433%가 올랐습니다. 공포에 사서 희망에 파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홍준 소장이 선택한 머니주를 공개합니다. 네, 이 기업은 웃어도 되겠네요.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시장의 이슈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이슈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돈 이슈? 돈 이슈. 첫 번째 돈 이슈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질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미칠 예정이죠. 우선은 조금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전쟁이 조금 길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전쟁이 또 등장함으로써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좀 많이 빠졌죠. 사실 9월, 10월 한 달, 2달 동안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유지하는 게 다행이라고 막. 아, 제 얼굴 다 잊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우리 타이틀이 그거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조금 희망이 되는 말을 한번 드려볼게요. 2021년도부터 상승장을 최고 상승장을 찍고 2022년도 1년 동안 하락을 만들고 23년도 또한 또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이렇게 하락을 만들어내는 주된 범위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딱 하나예요. 더 이상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더 큰 폭락을 만들어내진 않을 거다. 2년 동안 데미지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됐다.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도 장기화가 되면은 데이터가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분석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초반에 어땠어요? 엄청 심각하게 다가왔죠. 왜냐? 러시아가 갖고 있는 국가의 네이밍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굉장히 크게 다가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은 무덤덤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재료의 반영이라는 건데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도 그렇고 결국은 재료의 반영은 주가 지수에 다 될 거고 그 반영이 다 되고 나면은 시장은 결국 또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차트 한번 보실까요? 저 당시 차트가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의 차트예요. 뭐야. 세상에. 그러고 나서 시장이 소화 기간을 거치고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쫙 올라갔는데요? 올라갔는데 전고점을 이미 띄워놓고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냈죠. 네. 전쟁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재란 건 그래요. 시장에 큰 폭락이 오면요 다시 상승합니다. 그 상승 시기에 더 크게 상승해요. 그때 당시에는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시장을 움직이는 마법사들이 있어요. 시장을 움직이는 마법사들.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 이은결. 저기 마법사들은 네. 유리 깰라. 작작 좀 하세요, 늘. 그거 참. 그러니까 왜 마법사라고 하셔가지고 아는 마법사 다 나왔잖아요 지금. 네. 그 마법사들은 큰 손을 이야기를 해요. 큰 손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큰 손들을 세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이렇게 뭐 것들이 있는데 즉 시장의 시세를 움직이는 이 마법사들이 존재해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시장의 마법사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함께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요? 이왕이면 우리도 좀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서운하다. 왜 그런데? 약간 그럼 일본 누구한테 모습. 팔아요? 비싸졌을 때. 우리한테 팔려고? 지금 시장이 싸게 내려갔을 때 누구 걸 뺏어야 돼요? 우리 걸. 우리 거 뺏어야 우리 돼요? 걸 뺏어야겠죠. 팔게끔 놔두고. 그리고 저런 또 상승장을 만들죠. 그리고 개인들을 어서상에 만들어요. 저렇게 희망이 극에 달했을 때, 새로운 고점이 뚫렸을 때, 이제 한번 사볼까? 개인 투자자들이 덤벼들었을 때, 저 때 누구한테 팔아요? 우리한테. 개인 투자자들한테 파는 거죠. 얄밉네. 역사가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요. 주식은 간단해요. 싸졌을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졌을 때 파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싸졌을 때 공포를 느끼고 비싸졌을 때 희망을 가져요. 반대가 돼야 됩니다. 예.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미래는 미스테리예요. 알 수 없어요. 역사는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를 통해서 미스테리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오늘 이해되시겠죠? 명언이네. 네. 오. 이거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설레어요. 예?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 싼 주식이 많거든요.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와닿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게 없어, 근데. 아니, 근데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포성 소리에 주식을 사라.
그래서 지난 그 9월에도 크림반도의 진짜 전쟁 그 포성 소리 딱 들렸을 때도 주가가 뭐가 좀 휘청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어땠어요, 주식시장? 크림반도 분쟁 사건 때도 비슷했어요. 단기간 하락했다가 결국은 하락한 부분을 더 넘어서서 상승을 했죠. 아, 역시. 자, 그러면 네. 두 번째 돈이 되는 이슈로 넘어갑니다.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지난해 방산 수출액 173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폴란드, 동유럽, 동남아, 중동 등에서 활발한 수출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자, K방산 시장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우리가 지난해 수주 잔액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K방산 지난해 수주 잔액이 1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출액 같은 경우는 200억 달러, 그리고 방산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작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국가들, 주요 국가들이 방산에 대한 예산 편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엄청난 경각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산주는 오히려 지금 가치 투자로서 조금 적합하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사실 전쟁하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독일이 더 그 방산 산업이 더 뛰어날 것 같은데 왜 K 방산 산업이 이렇게 뛰어나냐고요? 예.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삼면이 바다로 덮여 있고 예. 위에는 북한이 있고 아래로는 일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중국이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 하나가 이 모든 국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방산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는구나. 네. 우리나라가 혹시 그 군사 순위가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4위. 거의 비슷해요. 6위입니다. 6위. 6위도 높네. 그럼요. K방산을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딱 한 가지 말로 정의를 해보자면요. 네. 과거는 테마였지만 지금은 실적이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 방산주는 꼭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수장님, 제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방산주 관련된 무슨 관심 종목 좀 이렇게 딱 넣고 싶어요. 그렇다면 방산주 테마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아까 뭐 이야기한 뭐 엔진 만드는 회사, 선박 만드는 회사, 전차 만드는 회사, 그리고 무기 만드는 회사, 무인 정찰기 만드는 회사, 이거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해킹이라든가 이런 보안 정보통신. 쪽, 네, 정보통신 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식량 쪽도 있어요. 식량. 그렇다. 그건 네. 생각 안 했죠. 식품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주들, 뭐 석탄, 뭐 석유, 뭐 이런 것들 있죠. 계속 네, 그 천연가스 이런 것들도 전쟁 관련주로 엮여지고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이제 방산주들도 좋은데요. 경기 방어주도 좋아요. 의식주, 의식주. 먹어야지. 네. 맞아. 또 이제 통신주들, 통신해야죠. 그렇지, 핸드폰 써야지. 해야죠. 그리고 의약품들, 그러니까 난 그거 생각했어. 의약품. 의약품들.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가 좋건 안 좋건 이게 방어주구나. 계속 이제 소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기 영향을 안 받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경기 방어주라고 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홍 전 소장이 선택한 전쟁 관련 유망주 머니주 그 두 번째 강력한 힌트를 공개합니다. 두 번째 힌트 뭐예요? 세계에서요 가장 큰 중장비 회사가 있어요. 캐터필러라는 회사예요. 이 캐터필러사의 독점 딜러입니다. 한국. 독점 판매하는?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 한국 내에서 아 진짜로? 아니 이게 처음 들어서 아니 이 회사가 그러니까요. 한국 내 독점 딜러라고. 네, 그러니까 캐터필러도 이 회사만 팔 수 있는 맞아요. 독점. 그럼 뭐 독점 회사인 거예요. 엄청나겠다 네. 이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건설과 토목공사 장비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야.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져 있고요. 그리고 굴착기나 불도저 이런 건설 기계 공급에 있어서 국내에 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통 마진도 꽤 높겠죠. 네. 자, 전 세계 최대 중장비 제조사 캐터필러의 한국 내 독점 딜러. 강력한 힌트 나갔습니다. 홍 전 소장의 전쟁 관련 유망주 머니주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 통해서 주식이 머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주식 초보들을 위한 주식 기초 용어집부터 이론과 실전 모두를 잡은 홍 전 소장의 노하우 듬뿍 주식 교과서까지 제공합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 여러분의 몫인 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 뭐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혹시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주식이 뭐니 유튜브를 구독해 주십시오. 방송 다시 보기부터 주식 기초 강의까지 모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주식이 뭐니? 주식이 뭐니?